안녕하세요. 가오리엘라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프롤로그. 디자인 계열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미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감각을 배우기보다 기술을 배우려는 경향이 강하다. 주변에서 잘한다는 소리 몇 번 들으면 교만해진다고 할까? 그러나 디자인은 경향이나 유행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꾸준히 감각을 익혀두지 않으면 도태되기 쉽다. 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기술이 있다면, 아니 기술이 없다고 해도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고 있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공감을 일으키는 콘텐츠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감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쓴 이 책을 읽어보기로 했다. 코로나로 변해가는 일상. 이 책의 서문은 코로나에 대한 저자의 생각으로 시작된다. 일본 도쿄에서는 2020년 여름부터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를 웃도는 전출 초과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반드시 도시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재택근무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경험한 세대는 이전의 업무 방식을 선호하지 않기에 추세는 점점 재택근무로 변해갈 것이다.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재택근무를 하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한다. 또한 컴퓨터 보급화로 일상의 것들이 온라인으로 스며들며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초창기 컴퓨터 기술에만 집중되었던 것들이 디자인, 개발, 창작 등의 감각적인 것을 요구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리하여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시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 실천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지닌 인물이 될 것이다. 일을 잘한다는 것. 저자는 일의 개념을 취미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위한 즐거움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대가성 활동이라고 말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성과를 낸다는 뜻이고, 이 사람이라면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신뢰에서 비롯된다. 최고의 인재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여겨지며 고객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절대적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기술과 감각.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요즘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는 논리적 경영만으로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리드할 수 없고 정답 없는 문제와 흑백을 가릴 수 없는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 분석과 직관을 과학과 예술로 비교하여 과학은 기술, 예술은 감각으로 설명하고 이전까지는 기술의 발전으로 도움이 되거나 편리함의 기준이 가치를 생성했었지만 이제는 기능이나 편리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기술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발견과 해결은 감각의 영역이라 문제점 발견이 비즈니스가 되는 요즘은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진다. 논리는 직관을 증명하는 일. 논리와 직관의 기능이 다르기에 대립적인 구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가설, 즉 직관의 발견이 순서상 꼭 필요하다. 또 분석의 과정에서도 직관이 있어야만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는 데 유용하다.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고 독창적으로 쪼개어 분석한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발견은 유레카를 외치던 아르키메데스처럼 연구실이 아닌 목욕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기술과 감각의 습득. 저자는 일반적으로 기술은 노력으로 향상시킬 수 있지만 감각은 노력으로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감각이 기술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였다. 물론 선천적으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재가 일반인이 되기도 하고 일반인이 거장이 되기도 하니 노력 여부에 따라 감각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기술의 경지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을 때는 예술에 가까워지며 독창적으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감각의 사후성. 감각의 사후성이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 회상하며 새롭게 해석해 의미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감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습득되기에 기술처럼 빠르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일들의 인과관계로 인한 과정들이 생겨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된다. 취향 존중. 과학은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분야이지만 예술의 세계는 관대하고 평화롭다. 취향이 맞지 않으면 자신과 다르다고 인정하면 된다. 그러면서 전쟁은 대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시작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강점을 알아보기 위한 객관화. 일을 할 때는 여러 감각이 쓰이는데 사회 초년생은 자신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뿐더러 감각을 갖고 있어도 스스로 당연하다고 여기어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본인이 가진 감각을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사회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알아가게 되지만 자신을 냉철하게 객관화해서 분석할 수 있다면 자신만의 강점을 일찍 깨달을 수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실행되지 않는 이유. 개인의 내면에는 천재, 수재, 보통 사람이 있다고 한다. 수재는 기술에 의지하려 하고 천재는 감각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천재성을 믿자니 주위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천재는 수재에게 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하겠다는 생각을 실천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을까. 당시의 기술은 부족했지만 자신 내면의 천재성을 믿고 도전을 계속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명함의 무게에 의지하는 권력층.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쓸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간의 본성은 권력을 내려놓지 못한다. 명함이 없으면 자신을 소개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서 누렸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계층성에 순응하는 사람일수록 노력한 만큼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며 암묵적으로 설정된 규칙과 방향성을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다. 엘리트들에게 주입식 사교육이 성행하고 그들의 감각은 말살되어 간다. 관료 조직이나 대기업에 꼰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사업가의 시간을 보는 안목. 일본 속담에는 바람이 불면 통나무 장수가 돈을 번다는 말이 있다. 바람이 불면 모래먼지가 일어나 장님이 늘어나고 장님이 늘어나면 장님이 쓰는 현악기인 샤미센 수요가 늘고 샤미센의 재료인 고양이 가죽이 많이 필요하니 고양이가 줄어든다. 고양이가 줄어들면 쥐가 늘어나 나무통을 갉아먹으니 통이 잘 팔려 통나무 장수가 돈을 번다. 감각이 있는 장사꾼은 시간의 깊이를 고려해 지금 팔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을 찾아낸다. 시간적 시퀀스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다. 시너지. 시너지는 조합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전체적인 현상을 파악한 리더의 전략의 결과로서 만들어진다. 공감을 일으키는 논리적인 스토리의 전개. 순혈로 사고하는 뛰어난 리더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수치나 목표만 보고 따르지는 않는다. 논리적인 스토리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온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독자적인 스토리이다. 그들이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유는 결국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다. 가려진 핵심을 파악하라. 유행하는 키워드를 이용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쓰는 것이다. 느닷없이 최신 키워드를 들먹거리면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만 실상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한다. 해답은 내 안에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자신이 말하는 동안 지금까지 스스로 정리되지 않았던 시간축이나 논리의 시퀀스가 보이면서 점점 구체화된다. 넷플릭스 콘셉트. 넷플릭스는 고객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DVD를 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다 본 DVD는 봉투에 넣어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현재까지 콘셉트가 바뀌지 않았다. 콘셉트는 고객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을 때 원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이 어떤 영화를 어떤 순서로 보고 어느 정도의 기한에 반납을 하는지, 그 다음 무엇을 빌렸는지 상세히 조사하고 고객의 취향과 패턴을 연구하여 구작 대여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또 태커라고 불리는 작품을 분석하여 특징을 태그로 붙이는 팀을 두어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아문젠 대 스콧의 남극 탐험. 노르웨이의 아문젠과 영국의 스콧은 서로 최초로 남극에 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은 달랐는데 아문젠은 인사이드 아웃, 스콧은 아웃사이드 인 방식이었다. 아문젠은 스스로 남극에 갈 계획을 세웠고 스콧은 명령에 따라 남극에 갈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이 남극 탐험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아문젠과 동료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적 동기로 똘똘 뭉쳐 계획을 수정하며 최초로 남극에 도착했고 식량의 일부를 다른 일을 위해 남겨두었다. 후에 스콧과 동료들도 남극에 도착했지만 남겨진 식량을 보고 최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존심이 상한 스콧은 남겨둔 식량을 챙기지 않고 회항했다. 결국 어리석은 리더로 인해 스콧 일행은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 피드백. 감각이 없을 때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감각이 없다는 것조차 알아차리기 힘들다. 예를 들어 옷 입는 감각이 없는 사람은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언제까지고 계속 옷 입는 감각이 없다. 본인이 깨닫지 못할 때 제3자가 해주는 조언은 감각을 몸에 익히는 데 효과가 있다. 피드백은 변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나는 때때로 피드백에 대한 반응으로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도 하는데 감각이 있는 사람은 피드백에 대해 쉽게 알아듣는 반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여러 번 상세히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센스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다. 감각 연마하기. 감각적인 사람이란 자신의 강점을 깨닫고 그것을 계속 연마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노력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력이라고 말한다. 인류가 되려면 반드시 자신만의 감각을 연마해야 한다. 감각을 연마하는 최고의 방법은 일단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을 테니 계속하면서 점점 능숙해진다. 후천적 감각. 시행착오 속에서 시간과 경험으로 얻어진 감각은 사후적이고 후천적이다. 감각을 연마하기 위한 교과서나 표준이 없기에 감각을 연마하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선천적으로 습득한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된다. 마음을 쏟아 활. 선을 공부하려면 활을 배우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들은 철학자 헤리겔은 일본의 제1인자 궁술가인 아와겐조의 제자로 들어간다. 헤리겔은 올림픽 사격 선수였기에 활도 사격과 똑같이 관역을 맞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와겐조는 헤리겔에게 화살을 주지 않고 활의 현을 잡아당기는 연습만 1년을 시키고 헤리겔이 활을 당길 수 있게 되자 눈앞에 집단을 쏘게 한다. 헤리겔은 집단을 쏘는데 아와겐조는 계속해서 아니라는 말만은 반복한다. 자네는 지금 쏘려고 생각하고 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화살을 가게 해야 하네 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또 집단만을 쏘며 1년을 보낸다. 헤리겔은 곧 일본에서의 임기가 끝나가기에 연습하는 데 근심이 가득했다. 그것을 보고 스승이 다가오더니 지금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것이 쏘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마침내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게 허락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당신이 관역을 마치려고 하지 않아도 화살이 저절로 나아가 관역으로 향할 것이니 화살을 가게 하세요. 라는 말을 한다. 마침내 헤리겔은 화가 나 따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선생님은 눈을 가리고도 관역에 적중시킬 수 있겠네요. 스승은 밤중에 헤리겔을 불러 찌륵 같은 어둠 속에서 활을 쐈다. 그리고 다시 한 발의 활을 쐈는데 기묘한 파울음이 울려 퍼졌다. 헤리겔은 관역으로 다가가 확인하는데
첫 번째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에 꽂혀 있고 두 번째 화살이 첫 번째 화살을 쪼개고 관역의 정중앙에 꽂혀 있었다. 그리고 비로소 헤리겔은 깨달았다. 아와겐조의 말처럼 시위에 당겨진 활은 저절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활이 나아가지 못하게 시위를 당기고 있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가끔 방송에서 명인들의 기회를 보려고 눈을 가리기도 하는데 오차없이 해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신기하면서 트레이닝된 감각의 정확도는 놀랍게 느껴진다. 감각의 패턴화. 감각적인 사람은 경험과 지식을 추상화해서 패턴으로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는 개별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적용해서 사용한다. 추상화 과정은 딥러닝으로 이루어지며 자기 나름의 논리로 분석한 것이다. 이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으면 반드시 통합해서 결론이 내려진다. 성급한 판단은 보류하기. 성급하게 나는 이것을 잘하고 이것은 못한다 라고 단정짓지 말고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보면서 잘 되었는지 혹은 잘 되지 않았는지 결과를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 고객이 만족하거나 재발주가 들어오는 것은 잘했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고객이 불만족스럽게 느낀다거나 재발주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런 과정을 고찰하지 않고 재능 진단 테스트에 의지하는 건 옳지 않다. 상생을 찾아서 의식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잘 맞는다는 뜻이다. 일은 비록 대가성일지라도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기에 싫으면 관두게 된다. 결국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맞고 어울리는 일을 찾아간다. 내면의 귀 기울이기.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 점들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인풋에만 힘을 쏟아붓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각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기술이 있어도 감각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 세계를 창조하기 어렵다.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한 가지의 콘셉트를 창출해내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 에필로그. 대화 형식으로 흘러가는 책의 전개가 처음에는 재밌어 보였지만 다 읽고 난 후에는 조금 가볍게 느껴졌다. 감각에 대한 설명을 글로 쓴다는 게 분명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두루뭉술하여 기억 속에는 별로 남아있지 않다. 내용은 슬슬 읽히고 재밌기도 하지만 감각적인 사람들에게는 흔한 이야기라 감각이 필요한 독자에게 유익할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감각이 뛰어난 건 아니니 오해 없길 바라며 저자의 말처럼 나만의 콘셉트와 감각을 연마하기 위해 노력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가브리엘라 제이의 일을 잘한다는 것 도서 리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